자, 전해드린 대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위원장 결국 구속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지금 보셨습니다만 대기업 총수에게 도주 우려까지 인정이 됐다는 거 아주 이례적이다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혐의가 자본시장법상의 시세 조정 혐의였던 네.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원래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려면 세 가지 정도의 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범죄에 대한 소명, 그리고 또 네. 주거 부정, 증거인멸 우려 또는 도주 우려가 있고 예.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무죄 추정 원칙에 따를 때에 불구수사 원칙을 견제해야 되는데 구속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전부 다 예. 검토를 했을 때에 그렇죠. 지금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서 지금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결국 그 대기업 총수임에도 불구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는 것은 죄가 인정됐을 때에 중형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군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취지는 뭐냐면은 범죄에 대해서 소명이 되는데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그 증거인멸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그 본인이 이제 출석하면서 밝힌 것처럼 본인이 이게 그 주식을 인수, 인도, M&A 하는 것에 대해서는 승인을 했지만 네. 계획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지시도 보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항변을 했습니다만 결국 큰 틀에서 봤을 때에 그 범위 그 지금 영장 기재 범죄 사실에 대한 전체적인 소명이 있었다는 것을 강력히 추정하는 그런 그 영장 발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대기업 총수인데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그 이유를 들어서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김 위원장의 혐의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앞서서 이제 최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 증거인멸 등의 구속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이제 구속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면 결국에는 범죄도 어느 정도 소명된 것을 전제로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 위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시세 조정 혐의인데요. 작년 2월에 다 기억하시겠지만 네.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였던 하이브와 관련해서 이제 그 주식들을 시세 조정을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그리고 책정하고 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정했다라는 것인데요. 예. 이제 그 시기를 보면 작년 2월 16일, 17일, 27일, 28일 4일인데요. 이번에 그 구속영장이 발부된 혐의는 2월 28일 하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이 수사 혐의가 확대될 가능성까지도 지금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앞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작년 10월과 11월에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 넘긴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수사가 이어져 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김 위원장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래도 그 카카오가 하고 있던 뭐 신사업이라든 이런 것들 일단 멈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결국 그 대기업 오너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지금 카카오톡의 김범수 의장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의 24% 정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인 것이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경영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때 흑수저 신화로 14조 정도의 재산을 가져서 대한민국 재계 넘버원이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작년, 재작년부터 주가가 떨어지고 각종 추문에 휩싸이면서 은둔의 경영자에서 전면에 나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있어서 준법 경영 이 부분에 대한 약속을 했고 더불어서 자율 경영이라는 시스템에서 중앙 집권적 경영 시스템으로 지금 바꾸는 과정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특히 그 카카오 같이 이제 플랫폼 사업에서 네. 하던 과정에서 최근에 AI 신사업까지도 지금 그 야심차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준법 경영이라든가 그 경영 그 어떤 패턴 자체를 변화하는 이런 모든 것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총수가 구속됨으로써 네. 사실상 이게 비상 경영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비상 경영이란 것이 뭔가 혁신해서 새롭기보다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의 어떤 상황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 경영에 상당히 위기가 닥쳤다 평가하는 것이 뭐 틀린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시세 조정 의혹뿐만 아니라 카카오와 관련한 다른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SM엔터주가 시세 조정 혐의
혐의도 굉장히 큰 혐의라고 볼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카카오가 연루되어 있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의혹들이 이거 하나만은 아닙니다. 예. 2020년에 드라마 제작사인 바람픽처스를 인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인수하는 과정에서 바람픽처스에게 시세 차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비싸게 매수를 했다, 매입을 했다 또 이런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네.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하고 있는 카카오티 블루가 있는데 네.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콜을 조작했다, 콜 몰아주기를 했다라는 의혹도 받고 있고 네. 그리고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이죠. 그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이 횡령과 배임을 했다라는 혐의로도 지금 현재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돈을 받고 학원에 수능 관련 문제를 팔아온 현직 교사 24명 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많게는 수억 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교육업체하고 유명 입시학원의 현직 교사 24명을 포함해서 네. 예. 한 69명 정도를 위계양 공직방 혐의와 김영란법 위반으로 이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요. 네. 왜 위계양 공무집행 방해를 그 혐의를 적용했냐 하면은 실제로 그 3년 내에 문제를 제작하거나 그것을 이제 학원에 판매하거나 아니면은 교재를 작성해서 이 그 교재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수능 평가위원으로 출제위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도 마치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자격을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위원회의 평가원의 업무를 어떻게 보면 속여가지고 예. 이제 그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이고 네네. 더불어서 김영란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서울 소재 고등학교 교사 한 24명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교육 업체에 본인들이 이제 평가원에 들어가가지고 화제했던 문제를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 그것을 문제를 여러 가지로 만든 다음에 이게 그 대형 학원에 팔았단 말이에요. 결국 그런 것을 김영란법 위반을 적용해가지고 검찰의 송치에는 첫 지금 사례다 보니까 과연 최종적으로 검찰이 이 부분을 적용해서 재판에 넘길 것인지 재판에 넘겼을 경우에 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지금 현직 교사들 처벌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현직 교사들이 좀 연루가 돼 있다는 거에 좀 안타까움이 드는 마음인데요. 이건도 현직 교사들 공교육 현장에서 학생들 가르칠 수 있을까요? 사실 학생들이 받는 충격이 가장 클 것 그러니까요. 같거든요. 예. 가장 믿고 의지해야 되는 교사들인데 뒤로는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거 예.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아마 교육부 등에서도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다라고 한다면 징계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 절차를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이 관련돼서 이제 신뢰가 무너진 교사들에 대한 응징에 또 어떤 응당하는 또 처벌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일단 교사들이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로 이런 범행을 했다라고 하면서 문항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이것은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일 뿐이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나 앞서 이제 최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국수본 관계자들은 이번과 관련해서 만약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면 첫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법리 검토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꼼꼼한 분석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공교육의 신뢰가 무너졌다 이런 지적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